해리엇,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리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16가지 챕터로 나뉘는데요. 이 중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무엇인가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3번 사람의 집, 두 번째는 9번 잊지 못할 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의 집, 이 챕터를 고른 이유는 제가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 같은 거를 고양이들을 간간히 보면 사람이 굉장히 잘 따르고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착한 고양이나 강아지를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강아지가 온전히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 잘 듣는 그런 개체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이 책을 보고 사람과 동물의 힘의 차이를 느낀 나머지 내가 잘하면은 사람으로부터 더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해주는 고양이 강아지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세 번째 사람의 집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9번 잊지 못할 밤을 고른 이유는 여기 보면 스미스라는 개코 원숭이의 대장이 있습니다. 개코 원숭이의 대장은 찰리를 옆방에서 괴롭히고 찰리를 못살게 굴면서 이 잊지 못할 밤 전에서는 정말로 나쁜 캐릭터, 빌런 캐릭터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여기 잊지 못할 밤에서 보면은 해리엇이 여기 올드와 함께 여기 스미스의 아들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스미스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해리엇이 아니고 찰리랑 여기 올드를 당연히 잡아가지고 찰리에게는 열쇠를 뺐고 자기들이 나가서 자유를 만끽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스미스가 눈물을 지으면서 일단 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스미스를 착한 애였고, 스미스를 나쁘게 만든 거는 사람들이 우리에 가둔 나쁜 만행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챕터를 골랐습니다. 이 두 챕터를 마지막으로 고른 이유는 두 개 다 사람이 얼마나 나쁘고 사람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둘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가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별성우님 해주세요. 저는 챕터 16 바다로 가는 길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엇이 오랫동안 바다를 못 보다가 죽을 때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죽어가지고 이제 아래로 떠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위로 승천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요, 해리엇이 죽기 전에 마지막 인생사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11, 12단원 거북선 비그로 그 부분들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을 가서 이렇게 생물들을 관찰하고 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무게감 이런 걸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물론 이게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실일 것처럼 여겨지는데 다윈하면 그렇게 이제 그 진화론에서 큰 업적을 이룬 그런 부분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뭐 지리적 발견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대단한 업적처럼 여겼었는데 이 책에서 동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을 무참하게 짓밟은 그런 인간들의 잘못된 행위라는 어떤 그런 또 새로운 그런 시각을 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기에 주인공 중 한 명인 해리엇은 동물원에서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나오는 글로는 해리엇이 여기는 동물원이고 사람들이 주는 밥을 원 없이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으니 서로 육식동물, 초식동물, 강한 동물, 약한 동물 가리지 말고 전부 다 함께 친구로 지내야 한다는 거 해리엇이 말하고 그것이 해리엇의 동물원에 대한 철학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스미스는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일단 자기가 가장 강한 나머지 여기 개코 원숭이들을 전부 다 섭렵하고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열쇠를 얻고 여기 잊지 못할 밤 전에는 열쇠를 얻고 다른 육식동물 해리엇을 포함한 많은 사는 동물들까지도 자기를 왕처럼 모시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자유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해리엇 또는 스미스였다면은 스미스처럼 스미스처럼 어 이렇게 상하 관계를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될지 아니면은 해리엇처럼 모두가 친구가 될지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스미스처럼 상하관계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미스는 굉장히 강한 원숭이였고, 어, 해리엇이 없었다면은 찰리에게 열쇠까지 갖고 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쇠를 갖고 있었다면은 모든 동물들을 자기를 왕처럼 대해줄 것이고, 자기 밥까지 줄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동물원 삶을 위해서 스미스처럼 좀 나쁘지만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도 스미스처럼 상하 관계를 만들어서 찰리의 열쇠를 뺏어서 탈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에 있으면 울타리 안에서만 지내고 바깥 공기는 쓸 수 있지만 바깥으로 뭐 구경도 못 나가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자유롭게 탈출해가지고 사는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 같으면은 해리어처럼 살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죽자고 다 잡힌 동물원인데 어차피 동물원에서 죽을 거 다 함께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해리엇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뭐 생각들 중에 세상에 왜 국경을 만들어가지고 국가들끼리 전쟁하고 이런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경 없이 서로가 좀 이렇게 나누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삶은 보장을 하고 또 얼마든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것들처럼 동물들도 지금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먹이가 부족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최소한 그 동물들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한 그런 조건 하에서는 굳이 그렇게 다투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해리엇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은 해리엇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해리엇 전체 챕터를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동물들한테 얼마나 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얼마나 억압하고 있고, 얼마나 잔인하게 동물들을 키우고 있고, 이런 것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기 비글호부터 여기 비그로 정도 보면은 여기 배로 여기 새와 거북이를 데리고 가면서 새는 물과 먹이를 거의 주지 못하고 작은 우리에 갇혀 고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반의 새가 죽습니다. 또 거북이를 거북이를 어 구워서 그렇게 먹습니다. 이런 일을 사람들이 동물들을 갖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이게 정말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인류의, 이렇게 인류의 발전, 그리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동물의 부득이한 희생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의견 중 어느 것이 자기의 의견인가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동물원이나 그런 동물들을 억압하고
동물들에게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이런 동물원 같은 시설은 없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동물원을 만드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동물을 가까이서 관찰함으로써 뭐 그런 얻는 좀 이런 지식을 쌓는 뭐 그런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우리 TV만 켜도 다큐멘터리로 그런 걸 잘 볼 수 있고, 아니면 진짜로 자연에 풀어놓고, 뭐 아프리카 가면은 차 타고 여기 자연만 돌아다녀도 굉장히 많은 자연의 동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음식,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적어도 동물원 같은 동물들을 억압하고 동물들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시설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물도 생물인데 인간도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입장 갖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그리고 배승우님처럼 거북이는 하나의 생명인데 고기로 구워 먹는 것은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사람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이를 뭐 일정 정도 먹는 것은 이제 뭐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뭐 생산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동물들을 이렇게 공장처럼 이렇게 막 가둬가지고 막 먹이만 먹여가지고 무조건 잡아먹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동물 그 자체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장식 축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인간이 뭐 탐욕을 위해서 이렇게 뭐 상아를 코끼리 상아를 얻기 위해서 뭐 코끼리를 죽인다던가 뭐 이런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 뭐 악어를 죽인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인간의 탐욕의 바탕을 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한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훈 씨가 말했던 그 동물원과 관련되어서는 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사파리를 타고 다니면서 동물을 보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물론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물원 거기 아프리카를 갈 수 있는 어떤 형편이나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동물과 오히려 또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동물원이 또 제공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동물들을 너무 좁은 공간에 가둬서 동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이런 점들은 좀 이렇게 제한되어야 되어서 동물들의 복지, 동물들이 좀 이렇게 살 권리 이런 것도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동물과 또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훈이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잘 제기해서 진행 잘했습니다. 자, 다음 승훈이. 네. 어, 제가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해리엇이었다면 섬에서 끌려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지 말씀해 주세요. 뭐 할 때? 그러니까 섬에서 끌려올 때 무슨 생각을 섬에서. 했을지. 저는 처음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좌절할 것 같습니다. 지원 씨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처음에 딱, 배 타고 우리의 많은 자기 같은 거북이들과 갇혔을 때는 저도 승우님처럼 다시 돌아가겠지? 여기서 좀만 참으면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겠지만 여기 여기 어떤 이거 자유의 새가 여기 거북이들을 사람들이 거북이들을 구워서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젠 자기는 이제 난 죽을 거야 하면서 좌절하고 어, 나갈 우리의 나가려고 굉장히 큰 힘을 썼을 것 같습니다. 네, 준호 씨 해주세요. 저라면요,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끌려가니까 억울하고 세상이
세상에게 동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전까지는 어쨌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알아서 자기 통제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어딘지 이런 거를 모른다는 것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막막한 어떤 그런 심정이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네. 82쪽에서 여우가 말했듯이 나중에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펭귄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추운 곳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같이 물고기 사냥도 하고 무리지어서 생활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입니다. 지은 씨 해주세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저는 여기 나왔던 찰리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이나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행동, 생각하는 뭐 그런 것을 훨씬 더 동물들에 비해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였고 다른 많은 동물들을 떠올렸지만 사람만큼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제 생각에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살고 싶습니다. 네, 준호 씨 해주세요. 저도요, 이지은 씨처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냐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여기 찰리와 친구들처럼 이렇게 혹시나 동물로 태어나면 잡힐 수도 있고, 어, 자기를 뭐 천적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은 그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를 바탕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당신도 찰리처럼 개콘숭이들이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스미스의 아기가 아플 때 도와주러 갈 것인가요? 아니요, 저는 안 도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콘숭이들이 자신을 괴롭혔는데 그것을 용서하고 도와준다는 것은 개콘숭이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고 다시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훈 씨 해주세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살짝 학교 폭력이라는 그런 비슷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저는 해리어처럼 그런 일을 지나치지 않고, 어, 당연히 찰리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해리엇이 거의 세계관 끝판왕으로 이렇게 가장 강한 스미스도 막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용기 있게 스미스로부터 찰리를 구해줄 것 같습니다. 네, 준원 씨 해주세요. 저도요, 스미스의 얘기를 양보해 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너구리 이름 뭐였더라? 올드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스미스가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였어도 안 들어가서 안 도와줬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 함께 살아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 계속 그 나쁜 관계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위협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그래서 관계를 좀 이렇게 그 잘 이끌어가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또 어차피 그 아기는 잘못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아기를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승우도 좋은 질문 잘 진행했습니다. 다음 준원이. 일단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음, 스미스는 결국에 숲속으로 도망쳤는데 여러분이라면은 도망을 쳤을지 안 쳤을지입니다. 일단 전하면요,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몇 년을 숲속을 그리워하고
해서 얻은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도 스미스처럼 뛰쳐나갈 것입니다. 예, 이지훈 씨 발표해 주세요. 근데 스미스가 도망쳤었나요? 저 그 뒤로 네, 안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망쳤다고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저 같으면 안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어, 죽은 해리엇은, 다시 자기가 개과천선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찰리가 이러면은 실망을 하고, 했을 것 같고, 만약에 갔어도 사람에 의해 다시 잡히거나 아니면 차에 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동물원에 차라리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저는 스미스처럼 도망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승우님 발표해 주세요. 저는 탈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에 있다는 것은 제가 사람들의 볼거리가 된다는 것이니까 저는 탈출할 것입니다. 선생님 발표해 주세요. 네, 저도 그동안 동물원에서 사는 삶은 충분히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바깥에서 사는 삶을 꿈꿨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꿈을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사는 삶에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한 번 사는 어떤 그런 삶을 놓고 봤을 때 그동안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예측 제목이 해리엇인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책 제목을 어떻게 지었을까입니다. 지훈님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이 책을 보고 왜 해리엇이라고 지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여기에는 거의 모든 비중이 찰리의 삶, 그리고 거기 조금씩 여기 해리엇의 삶도 나왔는데 거의 한 60%, 70%는 찰리의 삶, 찰리의 구도로 이 책이 진행되었는데 왜 여기 찰리가 왜 여기 이 책에 찰리라는 이름 아니고 해리엇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찰리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을 것 같습니다. 성우님. 네, 저는 제목을 음, 저는 일단 저는 175년 동안 바다를 보지 못한 거북 이야기라고 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리엇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이제 오랫동안 바다를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가장 인상이 깊었으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제목으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저라면요, 저도 찰리라고 지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훈님처럼 거의 대부분이 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였어 찰리라고 지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이게 뭐 찰리 이야기신지 찰리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리엇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또한 뭐 그 스미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물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다라는 그런 제목 정도를 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정하기보다는 이 동물들 각자 우리는 그냥 사람의 삶만을 중요시 여기고 동물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 책 아래서는 그 동물들의 삶을 전면에 내걸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삶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제를 아예 제목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준원이가 아까 첫 번째 질문한 거에 관해서 그 스미스가 과연 숲으로 갔겠는지 아니면 동물은 다시 돌아왔겠는지라는 부분에서 준원이와 승훈이는 숲으로 갔을 거다,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해석했고,
지은이는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책 152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스미스의 선택이. 근거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자. 스미스는 어떤 선택을 했나? 여기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면 위에서 아침을 달라고 소리치는 개코 원숭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을 보면은 개코 원숭이들이 다시 올 사육장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승훈이. 근데 여기 위에서 다섯 번 줄에서는 찰리가 말했지만 스미스는 여전히 숲을 보고 있었다. 찰리와 올드는 자신들의 우리로 향했다를 보면은 스미스는 여전히 숲을 보고 있었다니까 숲으로 도망쳐가지고 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또 찰리와 올드는 자신들의 우리로 향했다니까 이 스미스는 안 나왔으니까 스미스는 숲으로 도망친 것 같아요. 어, 어, 얘기. 제 얘기해도 돼. 음, 근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보다가 아니야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개코 원숭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나오는데, 개코 원숭이들은 무조건 스미스의 말을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미스가 가면은 개코 원숭이들도 따라갔을 거기 때문에, 저는 스미스의 선택이고, 개코 원숭이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미스도 당연히 위에 다른 개코 원숭이들과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훈이. 근데 준원이부터. 미안해, 승훈아. 아, 준원이부터. 그 여기 153쪽 음, 첫 번째 줄에 위에서 음, 찰리는 스미스가 내린 어떤 일정도 이해할 수 있었던데 음, 그 원래 보통 돌아온 경우에 음,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음. 그래서 제 생각이 좀 떠난 것 같아요. 승훈이. 그러니까 말했듯이 이제 개콘순이 우리의 아니 뭐 아침에 달라고 소리치는 개콘숭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는데 음, 근데 개콘숭이들이 그 스미스가 없으면 다시 그렇게 좀 더 그 강한 임자를 정할 것 같고 그리고 스미스가 도망을 말하려고 했는데 뭐지? 승훈아 아, 뭐라고? 잠깐만 말하려다가 까먹었어요. 자, 어, 또 더 할 얘기 있는 사람 있어? 저요. 해?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최준호님이 여기 찰리가 스미스가 내린 결정은 어떤 결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여기 스미스가 계속 있었다면은 하기에는 좀 어색한 문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저는 찰리가 내린 어떤 결정도 이해할 수 없다. 이 문장이 만약 스미스가 만약에 다른 사육장을 버리고 숲으로 갔었어도 자기는 충분히 뭐 이상한 뒷담화를 하거나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좋은 개코 원숭이였고 개코 원숭이의 왕처럼 그런 원숭이였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이 그닥 그렇게 어색한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승훈이.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여전히 숲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했으니까 음. 안 도망쳤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게 숲을 보고 있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와가지고 이제 하지만 뭐 스미스는 고개를 돌려서 다시 동물원으로 들어갔다라는 문장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근데 그런 문장도 안 들어오고 여전히 숲을 보고 있었다니까 숲을 선택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지훈이. 저는 다시 되묻고 싶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갔었으면은, 여전히 숲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뭐 그런 문장이 나왔을 텐데, 그렇게 따질 거면은, 그런 문장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닥 큰, 의미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얘기했어? 네. 어.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서 이제 한 가지, 한두 가지 이제 쌤이 더 얘기하면 셋째 줄에 보겠습니다. 둘째 줄에. 자, 잠시 뒤 찰리가 중앙문을 열었다. 그리고 올드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개코 원숭이들은 아직도 문 밖에 서 있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스미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예요. 찰리가 말했지만 스미스는 여전히 숲을 보고 있었다 해서
지금 보면은 바깥에 누가 있는 거야? 개콘 있어요. 스미스와 개코 원숭이들이 있는 거지. 네. 스미스와 개코 원숭이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승훈이와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50쪽 밑에 셋째 줄 보면 위층에서 아침을 달라고 소리치는 개코 원숭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최소한 개코 원숭이들은 뭐 한 거야? 있어요. 또 온 위에. 거지. 승훈아, 준호나. 네. 그러면 승훈이와 준호이에 따르면 개코 원숭이들은 들어오고 스미스만 혼자 숲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승훈이하고 준호이는? 네. 네.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뭘 봐야 되냐면, 자, 거기 밑에 모든 것이 다른 날과 같았다. 사육사가 들어와서 비어있는 해리엇의 우리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찰리에게 다가왔다. 찰리,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 모든 것이 다른 날과 같았다. 비어있는 해리엇의 우리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찰리,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사육사가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 해리엇에 대해서는 해리엇의 부재에 대해서만, 해리엇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만약에 스미스도 없었다라면 비상에 그 부분에 걸리지. 대해서 사육사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란 얘기지. 물론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불분명하게 모호하게 처리한 거야. 그렇게 모호하게 처리한 이유는 이른바 열린 결말. 지훈이와 승훈이와 준훈이가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작가 자신도 이 부분에서 자기가 이렇게 뭐 들어왔다, 숲으로 갔다, 이거를 딱 그 결론 내리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방점을 두냐에 따라서 그 해석들이 조금은 달라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리는 지난밤 묵묵히 숲을 바라보던 스미스의 모습을 떠올렸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준호이와 승훈이는 떠올리던 숲을 보더니 결국 그는 숲으로 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반면에 지훈이 같은 경우는 스미스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떤 선택도 스미스에게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찰리는 스미스가 내는 어떤 결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해서, 그가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번뇌하더니 결국은 다시 뭐해? 들어오는 길을 택했구나. 라고 이제 뭐 한 거고. 지훈이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또 해석들이 조금씩 다른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이 부분들을 해석하려고 애쓴 점들, 뭐 이런 점들은 상당히 독서를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고 책 18쪽 보겠습니다. 18쪽에 넷째 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넷째 줄 뒷부분에 사람들이 너를 가둔 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동물들로부터 보호를 해주겠다는 뜻도 있으니까 라고 했거든. 요 문장이 뜻하는 말은 무엇인지. 선생님 몇 쪽이요? 18쪽의 다섯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음. 요 문장의 뜻이 뭐야? 가둬놓고 음, 그 잘 보호해주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또, 자연에서는 육식동물 아니면 초식동물들이 서로 싸우고 도망가고 먹고 먹히면서 동물들과 이렇게 마찰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에 갇혀지게 되면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고립된 삶에서 살 수는 있지만, 다른 무서운 동물들로부터 얘네들 원숭이니까 포식자 천적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들 그런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준원이는 어떻게 해석했어? 저는요, 음, 승원이처럼 그
사람들의 구경꾼이 되되 지훈이 말처럼 또 자신의 청적에게도 보호를 해주겠다는. 자, 여러분들 얘기도 맞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7쪽 밑에서 둘째 줄 보겠습니다. 17쪽 밑에서 둘째 줄 뭐라고 돼 있어? 찰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른 원숭이 몇 마리가 무서운 얼굴로 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찰리는 아, 겁을 지르고 어른 원숭이 몇 마리가 무서운 얼굴로 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그 찰리를 우리의 가둔 것들은 지금 지훈이나 승훈이나 준원이가 말했듯이 야생의 동물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은 다른 누구로부터? 원숭이. 다른 어른 원숭이들. 다른 어른 어른 원숭이들. 원숭이. 어? 어른 원숭이. 어른 원숭이로부터.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나중에 그 개코 원숭이들로부터 이렇게 텃세, 핍박을 받는 것도 볼 수가 있지. 그 원숭이들 자체 내에서도 서로 간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원숭이가 그들에게 괴롭힘 당거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어쨌든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이 문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하면 가둔다라는 부정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을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것이 갖는 것이 일면이 아니라 양면, 다른 성격들도 갖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보고 너네가 공부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뭘 준 거야? 선택의 권한을 준 거잖아. 그럼 그 부모가 좋은 부모야, 안 좋은 부모야? 좋은 부분이에요. 좋은 부모라 생각한단 말이야. 너희들에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네가 결정한 대로 해라고 좋은 부모라 생각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게 과연 좋은 부모일 건가? 좋은 부모이기만 할 건가? 거기에는 네가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도 누가 지는 거야?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 지라는 거야. 어? 반면에 부모님이 너네들한테 뭘 학원 가라 시켰어. 뭐 어떻게 하라고 시켰어. 그럼 여러분은 그 시킨 대로 했을 경우에 그 일이 잘못됐어.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은 최소한 누구를 탓할 수 있다는 거야? 부모님이요. 부모님 탓도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한다고 했어?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나하고 여러분이 남을 탓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하면 그건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라는 거지. 이런 점에서 늘 어떤 일들이 그 양면성, 부모가 여러분들을 잔소리하고 이것들이 싫은 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이기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부분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9쪽 이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줄부터 셋째 줄 그런 표정 하지 마. 그 안에 있는 너보다 여기 묶여 있는 내가 더 자유로우니까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요 말이 뭘까? 자기 목에 있는 이 철로 만든 이 고리가 풀려져 있으니까 너같이 작은 우리에 있는 애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다는 뜻이야. 음.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니까 목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불쌍하게 이제 안타까운 표정을 갖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흰 온숭이는 스스로 뭐 한 거야? 풀었어요, 고리를. 그러니까 그 목줄을 스스로 찾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자기가 풀 수도 있는데 그 상태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너보다 자유롭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목줄이 걸려 있는 것이 왜 자유로울 수 있냐면 그 목줄을 스스로 건 거 자체가 누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목줄이 걸려 있는 것도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흰 원숭이는 왜 목줄을 스스로 찬 거야? 사람들이 다시 보면은 더 강하고 아니면 훨씬 더 혹독한 환경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자, 밑에서 다섯 줄. 현재로부터 도망칠 필요도 없고 먹이를 힘들게 구하지 않아도 안전한 곳에서 맛있는 밥을 주기적으로 아무 힘듦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어, 결국은 그러한 삶이 자기가 뭐 한 삶이라는 거야? 추구한 선택한 삶이라는 거야. 자기는 도망칠 수 있지만 도망쳐서 먹이를 구하느라고 힘들고 또 다른 야생동물로부터 도망가야 되고 그러한 삶보다 자기는 그 뭐야 목줄에 채워져 사는 삶, 그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 삶을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삶이 자기는 뭐 하지 않다고 생각할 거야. 불행한 게 아니다. 구속된 게 아니다. 그건 자기의 자유다라는 것들이 이 여기 나오는 그 흰줄 온숭이의 주장이야. 이 흰줄 온숭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 저는 이거는 조금, 네,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굳이 그냥 좀 더 자유로워질 수는 있지만 좀 더 야생에서 고생하고 다녀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유롭지는 않지만 좀 더 고생을 덜하고 좀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좀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것 같아요. 지훈이? 저는 제 경험담이 있는데 제가 한 음, 4학년 때쯤 방학 방학 도중에 토일에 당연히 제가 학원이나 학원 숙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금요일 날 밤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다시 방 들어가고 낮잠 자고 음, 영화 보고 음, 그리고 또 밥 먹고 다른 영상 보고 자다가 그렇게 한 2일 정도를 방에서만 밥 먹고 지내본 적이 있는데 음,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삶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해할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훈이가 스스로 그 방 안에 갇히는 걸 선택했다라면 너 왜 방 안에서 왜 답답하게 있니?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고 라고 했을 때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지훈이는 집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게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준원이는 어때? 저는요, 그, 집돌이보다는요, 음, 화면이 꺼져 있네. 저는 그 밖에 나가서 음,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요, 음, 그, 방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것보다 그냥 나가서 제가 먹이 구하고 하는 삶이 제가 추구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너 아까 그 지훈이었던 그런 선택이었던 삶, 여기서 흰줄 온숭이였던 그런 삶에 대해서는 너가 너와 다르지만 인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흰줄 온숭이나 지훈이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건지 그건 어때? 그냥 살짝 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다고? 생각이. 생각이 다른 거다. 그래서 인정은 해줄 수 있다. 너는 그런 선택을 하진 않겠지만 인정할 수는 있다. 네. 어, 그 부분도 이제 또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건 사람마다 다른 문제다라고 볼 건지 아니면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한 거다? 틀린 거다.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다. 라고 해석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를 해, 19쪽에. 어차피 내가 살았던 숲도 원숭이의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상이거든? 이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야. 즉 그 얘기는 지훈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준호나 네가 친구들하고 밖에 싸 돌아다닌다고 해봤자 어차피 그것도 우리 한반도 내에서잖아. 어? 어차피 아니면 뭐 네가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해봤자 어차피 네가 지구 안에 있는 거잖아. 그거나 이거나 뭔 차이야. 네가 어차피 우주 못 나가는 건 똑같은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그 숲의 세상과 이 안에 동물원 이 안의 세상은 다른 거다.
다른 걸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같은 걸로 봐야 될 것인지 승훈이 어떻게 생각해? 이 흰줄 원숭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흰줄 원숭이는 아, 너가 살았던 숲도 진짜 숲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원이다. 그러니까 자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아까 지훈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 아프리카에 그 사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네. 네, 그 아프리카 사파리가 좋다. 동물은 없애고 아프리카 사파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 흰줄 원숭이는 야 동물원이나 아프리카 사파리나 어차피 그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마찬가지 똑같은 거다. 그러니 아프리카 사파리에 산다고 잘난 체할 거 없다. 동물원에 살아도 그걸 선택했다면 그 자유로운 거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 인정할 건지 아니면 그 아프리카 사파리와 동물원은 다르다고 주장할 건지 승훈이. 저는 다르다고 주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프리카 사파리처럼 이제 좀 더 자연적이라고 해야 되나? 응. 좀 더 나무랑 뭐가 많은 데는 좀 더 생활하기 좋을 것 같고, 이제 원숭이들이 나무 타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 타이어 같은 거 안 타도 되고, 이제 뭐, 근데 동물원은 이제 그냥 갇혀서 지내는 거니까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사파리 같은 데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는. 음, 저는, 저는 그냥 어차피 응. 선생님 방금 말하신 대로 어차피 돌아다녀 봤자 사람들이 만든 거고 사람들의 손길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응.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뭐 건강검진 한답시고 마취총 쏘고 주사 맞고 그런 게 그닥 크게 생각해보니까 동물원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고 또 사파리가 동물원과 다른 게 직접 밥을 직접 찾아다녀야, 아주 야생이니까 직접 찾아다녀야 할 필요가 있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저는 어차피 비슷비슷한 환경인데 그냥 사람들이 준 제한적인 공간이지만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귀찮음 없이 그냥 원하는 걸 제때제때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고 그냥 뭐 누워 있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사파리에서는 그냥 누워 있으면 천적한테 먹히거나 공격당하기 십상이지만 여기서는 누가 누워도 뭐라고 하지 않고 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제가 추구하는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응. 준원이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그렇게 그 동물 아프리카 사파리처럼 그 사냥당하고 먹이도 자기가 힘들게 찾아야 되지만요. 응. 그, 그 조그마한 방에서 그렇게 많이 활동적이지 못한다는 괴로움은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응. 아프리카에 있는 사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르다. 준호야 보기에는. 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인생관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24평 집에 살다가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32평으로 옮겨가려고 그러고, 더 돈을 많이 벌어서 48평형으로 옮겨가려고 그러고, 점점 집 사이즈를 늘려간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내가 더 성공했다. 내가 더 성취했다. 이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차도 젊었을 땐 돈이 없어가고 경차 타다가 좀 더 돈 더 벌어서 더 무슨 차? 더 큰 차, 뭐 외제차, 더 비싼 차, 이런 차를 이렇게 키워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얘기지.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차피 차가 움직이기만 하면 되지. 가면 되지. 또 어차피 집이라는 것이, 그냥 뭐야, 자기 누울 공간 있고, 따뜻한 물 나오고, 찬바람 잘 막아주고, 이러면 되는 거지. 굳이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타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에 만족하고 그냥 사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좀 더
더 나은, 더 넓은, 더 편한 이런 공간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것 자체가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니 그냥 현재 만족하고 현재의 자신이 머무는 어떤 그런 자리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인지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또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30, 24쪽. 얘 보면 밑에 넷째 줄. 꼬마야, 괜한 짓 하지 마.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야.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힌주론숭의 인생관이야. 힌주론숭은 끊임없이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살아. 괜히 뭘 하려고 하지 마. 어차피 사람들이 이길 수 없어.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해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인생관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힌주론숭의 입장인데 이런 힌주론숭의 입장에 대해서 준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음, 저는 아까부터 전반적으로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응, 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응, 조금 저랑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응. 승훈이는? 저도 조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뭐 원하는 게 다른 거니까, 뭐. 응.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승훈이 너는 입장에 동의하는 거야? 아니면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거야? 저는, 아니, 선생님, 뭐에 동의하는 거였죠? 24쪽에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야. 사람들이 이길 수 없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현재에 뭐 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현재에 그냥 순응하며 살라는 것들이 이 힌주론숭의 입장이라는 거지. 그런 현재에 그냥 순응하고 살아라. 현재에 저항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세상인데 네가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려고 해봤자 이길 수 없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그냥 살아남는 것만 생각해라. 사람들 말 잘 들어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네, 저는 동의해요. 지훈이는? 네, 저도 동의해요. 자, 그래서 지금 지훈이와 승훈이는 이런 그 신주론숭의 인생관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고, 준원이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와는 결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힌주론숭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일제 침략기의 상황으로 사람들 대신에 뭐야? 일본으로 바꿔도 보다는 얘기야.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는 일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야. 일본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 독립운동 하자고 한다고 괜히 위험한 짓 하지 마. 이런 식의 논리가 전개될 수 있지 않아? 네, 저는 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어, 또, 뭐, 지금 현재 뭐 정부라던가, 아니면 뭐 권력자, 사장님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세상 아니냐. 그 사람들이 더 힘이 센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그냥 순응하며 살아야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괜히 그들과 싸우려고 했다가 너만 당하지 않겠냐. 라는 식의 어떤 그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지. 승훈이 어떻게 생각해? 음, 들으니까 그것도 맞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우가 아니라 독립운동이라던가 뭐 이런 저항에 관한 경우는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네, 근데 어,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저는 해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음,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아니, 안 해도 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땅 뺏어간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보고 있을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 지금 이 상황과는 그 상황이 다를 거다. 네. 음, 그렇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뭐 다른 부분이 있는지 또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힌주 논숭의 인생관,
이런 인생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흰줄 원숭이의 인생관에 관해서 여러분은 또 어떤 판단할 것인지, 뭐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지훈이가 문제 제기했던 해리엇의 인생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스미스의 인생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흰줄 원숭이의 또 인생관이 있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이 동화라는 그런 문학 작품 속에서 여기는 이제 우화, 동물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작가가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 작가는 작가 나름대로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인생관을 갖고 사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쪽. 요건 아까 지훈이가 했던 얘기인데, 여섯째 줄. 지훈이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친구, 우리 모두 친구야. 어떤 동물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곳에선 다 친구지. 숲에선 잡아먹을 필요도 도망다닐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두가 다 친구다. 잡아먹을 필요도 없다. 도망 다닐 필요도 없다. 이게 사실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 우리가 천국.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노래가 있었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 사자들이 어리들과 뛰놀고 독사의 굴에 손 놓고 막 놀아도 다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누가 누구를 해치지 않는 어떤 그런 세상.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른바 약육강식.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뭐하는? 잡아먹는 그러한 그 경쟁의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이 해리엇이 꿈꾸는 어떤 그런 세상들 그리고 그 살았던 어떤 그런 세상들은 평화가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러한 그 해리엇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실현 가능한 건가? 아니면 지나치게 이상적인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쪽. 자, 보면 개코 원숭이들이 이 찰리를 무척 괴롭히지. 개코 원숭이들은 찰리를 도대체 왜 괴롭히는 걸까? 55쪽에. 이건 동물들을 배신하고 사람과 같이 살았잖아. 이런 거 보면은 음, 사람들이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다 있고 어느 인연이 있는 그런 동물들은 전부 다 배신자라고 하면서 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수근이. 저는 그냥 개콘숭이들이 음, 사람과 살았다는 것은 그냥 핑계고 어, 그래 나쁜 그냥, 놈들이라고 새, 그래? 어, 그냥 새로 와가지고 다른 그러고 종이고 하니까 이제 그냥 아, 괴롭히는 것 같아요. 다른 종이고 하니까 그냥 괴롭히는 거다. 준호이가 보기에는. 저도 그 종도 다른 종이고 애초에 인간하고 살아가지고 음, 자기는 이렇게 힘들게 동물원에서 사람들에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음, 친구는 인간한테 보살피면서 살았으니까 음,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여러분들이, 할 말 더 있어요. 지훈이. 네, 여기 지금 배신하는 거 아래, 그리고 거기 개코 원숭이 땅에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 스미스랑 그런 애들이 아니어서, 제 생각에는 개코 원숭이들이 찰리의 집에서 또 살았었던 것 같은데, 음, 그것을 찰리 때문에 스미스를 비롯한 개코원숭이들이 하나의 작은 우리로 모여 살게 되어가지고 그 음, 일부러 그것 때문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덫을 부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이 온순이들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얘기로 보면 이런 그 개코 온순이들 입장에서는 이 찰리가 쉽게 말하면 일제 친일파여서 일본 사람들에게 또 오히려 혜택을 받고 그렇게 그 권력을 누리고 그랬던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배신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질투 자기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가졌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질투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뭐야 텃세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71쪽 해리엇과 스미스가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밑에서 여섯째 줄, 일곱째 줄 정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 호랑이 앞에서 벌벌 떠는 원숭이일 뿐이라고. 그런데 힘이 조금 세다고 다른 동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들잖아. 여기는 동물원이야. 먹이도 풍족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힐까 봐 피해 다닐 필요도 없어. 근데 넌 왜 다른 동물들을 못 살게 구는 거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스미스의 행동을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즉, 스미스에 대해서 아니, 너도 다른 더 힘센 동물들한테는 꼼짝 못 하면서 그런데 너는 왜 너보다 힘 약한 동물한테는 의시되냐? 도대체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지금 뭐해? 해리엇은 스미스를 질책하고 있는 건데 스미스는 왜 이러는 거야? 승훈이. 빨리 열쇠를 뺏어가지고 동물원을 탈출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다. 또, 준원이나 지훈이. 자, 지금 내 해리엇의 주장에 따르면, 너도 호랑이 아파트도 꼼짝 못하는 약한 존재 아니냐. 그러면 네가, 네 처지를 깨닫고, 그럼 너보다 약한 애한테 잘해줘야지. 왜 너는, 너도 약한 존재면서 왜 너보다 더 약한 애한테는 그렇게 못되게 구느냐. 지훈이. 어, 제 생각은 만약에 당연히 같은 우리의 호랑이나 사자, 뭐 원숭이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자기가 스미스 지금의 자신처럼 왕처럼 군림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보다 강한 동물들이 이 우리에는 들어올 수 없고 마주칠 일도 웬만하면 없을 거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막 오고 해코지 할 수 있고 막 그런 바로 자기 우리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강한 건 자신이니까 자기가 뭐 친하게 지내도 되지만 왕처럼 군림해도 이 토다을 애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사용해서 훨씬 더 좋은 동물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미스가 한 일을 이해할 수 있고 왜 그랬는지도 알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생각해보면 74쪽에. 스미스 첫째 줄 스미스 내 엄마 아빠도 그리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두 내 친구였다. 그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 그런데 왜 내게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는지 알 수 없구나라고 해서 아니 다른 개코 원숭이들은 안 그랬는데 너네 부모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가? 즉 아까 준원이는 나는 밖에 나가서 뛰놀고 싶다. 안에 있으면 나 답답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지훈이는 아니다. 난 집에 있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다. 굳이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다. 도대체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해? 승훈이? 그러니까 시간마다 조금 음, 시간이 지나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닐까요? 시간의 문제라고? 네. 지훈이는? 이건 MBTI가 I냐 E냐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MBTI I와 E는 타고나는 거야? 아니면 뭐 그게 I와 E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자기의 성향이 다 다른 거니까 음, 그냥 성향에 대한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성향이라는 게 어떻게 뭐 교육받은 거야? 아니면 뭐 타고나는 거야? 아니죠, 그냥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자기만의 삶에서 그냥 상향을 타고난 거나 교육받은 거 이 지장이 있긴 있겠지만 음.
자기의 개인적인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성향이 그냥 살짝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요. 유전적 요인이 더 크다. 네, 지훈이는? 유전적으로. 저희 엄마랑 준원이는? 아빠 다 아이인데 저도 아이예요. 준원이는? 그 어떻게 스미스 생각해? 왜 그러냐고요? 뭐라고? 네? 질문. 왜 이렇게 다른가? 여기 왜 스미스의 부모들은 나쁜 놈이 없었는데 스미스 너만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냐? 라는 게 그 해리엇의 주장이잖아. 또 준원이는 바깥에 나가 뛰노는 걸 좋아하고 지훈이는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왜 이렇게 서로 다르냐는 얘기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얘기야. 어, 타고난 것도 있는데 어, 점점 살면서 어. 성격이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나는 걸 기본으로 하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있다. 네. 음. 자, 그런 점에서 역시 이제 우리가 이게 끊임없는 논쟁이야. 타고나는 건가? 아니면 교육이라던가 삶의 조건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끊임없는 또 차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80쪽 보겠습니다. 자, 80쪽과 81쪽에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80쪽 밑에서 둘째 줄 준원 읽겠습니다. 네? 80쪽 밑에서 둘째 줄. 에이씨.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지. 여기는 죽음을 기다린 동물들이 많아. 그렇다고 겁낼 거 없어. 우리는 모두 금방 죽지는 않아. 또 재미없게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81쪽에 보면 거기 밑에 넷째 줄 81 위에서 넷째 줄 승훈이 세상에 죽지 않는 동물은 없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도 없지. 나무도 풀도 그리고 개미도 너구리도 사람도 모두 죽어.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죽음과 생명에 관해서 스미스라네 해리엇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인생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작가가 그 책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뭐 그런 올드 점에서 아니에요? 어? 해리엇이 아니라 올드 아닌가요? 이건 맞아 올드하고 얘기하는 거네. 그렇지. 미안해. 올드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드의 입을 빌려서 이 책을 쓴 작가 한윤섭 선생님이 이러한 자기의 어떤 그런 인생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이 책은 해리엇이라는 이 책은 동화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 안에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 건가? 삶과 죽음은 무엇인 건가? 나름 이런 어떤 철학적인 어떤 깊이가 있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담긴 어떤 그런 철학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음미해 보면서 읽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나의 아시아 친구들이라는 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에 관한 책 같아? 인종차별? 인종차별? 아시아에 살고 있는 아, 어린애들이 뭐 편지 같은 걸로 자기 어. 나라를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제 아시아의 이론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속한 대륙인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관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에 관해서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그 책 갖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음.